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민주주의. 어이쿠, 잠깐만요. 네, 즐겁고 건강한 민주주의. 윤석열과 한덕수를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조금 안정된 사회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여러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 뭐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거 이렇게 쭉 훑어보느라고 요새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이 한덕수까지 나타나서 이놈이 참 이게 돈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로 간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결국 교육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채팅창에 조금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이에요. 교육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비 같은 애들만 만들어낸 거죠.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이 좀비들이 돼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뭐가 잘난 줄 알고 그게 너무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란의 진원지는 언제나 서울대죠. 서울대를 분해하고, 분해한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다 쪼개서 국립대학 전체로 다 나눠주고 서울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사는 해체해야죠. 육사는 진짜 이 쿠데타를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육사 애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에서 뭐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육사는 이게 진짜 문제죠, 얘네들. 자, 오늘도 1시간 이내로 주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쇼츠를 몇 개 볼 텐데요. 쇼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죠. 피스푸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을 맞은 거, 우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고 다시 회복됐죠. 그래서 그때 아마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계엄이 있을 거라는 직감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었던 모양입니다. 박선원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쇼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BC 조현용 앵커의 뉴스 오프닝과 클로징이 요즘 화제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돼 직무정지 상 이겁니다. 최초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피습 당하시고 나서 7월 초 정도 돼요. 7월 중순. 아무래도 계엄할 것 같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구나.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니까 본회의장은 하세요. 이래서 제가 승인 받고 한 겁니다. 제가 혼자 튀는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제가 이 계엄 이야기했을 때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거죠. 제가 초선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자 같이 하자. 그리고 저를 끌어주신 겁니다. 박선원 의원이 아주 똑똑해요. 초선인데 초선답지 않게. 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센스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MBC 앵커, 아까 보다가만 MBC 앵커의 쇼츠를 한번 봅시다.
MBC 조현용 앵커의 뉴스 오프닝과 클로징이 요즘 화제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칩거 상태로 버티면서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력기관을 수사했던 어떤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하다 보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과거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들으면 지금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을 했던 검사의 이름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1년여가 지난 지금 경호인원 뒤에 숨어서 수사 협조는커녕 출석 통보서 받는 것조차 피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하는 대통령부터 감싸는 여당까지 대체 이 혼란은 언제 끝이 날까요? 네. 지금 이제 MBC가 물이 오른 거죠. MBC가 그동안 핍박받았던 것을 지금 기자와 PD들이 그것을 지금 도려내고 있습니다. 미친 한덕수, 노망짓 말라는 두 앵커, 조현영과 김수지 앵커가 이제 한덕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해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치이탈입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MBC 시청률과 MBC 구독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다음은 약발 떨어지면 끝난 거지 뭐. 건의팀 기다려.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우리 계엄 선포되기 이전, 한 달 전쯤 얘기입니다. 11월 8일이니까요. 그때도 이미 이제 끈 떨어졌다. 이렇게 약발 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팀 감옥 갑니다. 제 버틸 수가 없어요. 국회 임기가 일단 용산보다 1년 길거든요. 그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다 가는 것보다는 제때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워낙 중하잖아요. 인사를 장악해, 예사를 장악해, 공천 개입해, 심지어 전쟁을 음모해, 계엄까지 하려고 해. 이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약발이 떨어졌어요. 김건희 팀은 한마디로 돌팔이 팀입니다. 저 팀이 영적 대화 팀이잖아요. 전공도 있고 무정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명태균 씨도 무슨 보살이라고 하던데 이 영적 대화 그룹이 특징이 뭐냐면 한 반타작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타작도 안 맞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봤는데 천공이 얼마 전에 11월 달에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 된다고. 어쩌다 맞는 그 돌팔이들이 이제 어쩌다도 안 맞는 약발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024년 금년 11월 8일 한 달 전쯤에도 이미 계엄이 떨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 핵심 인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잽싸게 해치웠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화요일 날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자, 마지막으로 내란 공범이라 부르지 말라는 국힘의 김영민 의원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모욕감을 느끼셨다고요?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욕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분노감, 공포감 그것을 초월합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의원직도 다 반납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모욕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모욕감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 파노라마처럼 어제 그려보잖아요. 그걸 다 봤으니까 거의 뭐
매일 하여튼 나오는 뉴스는 다 챙겨보니까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민주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 이 사태 통해서 만약에 뭐 이낙연이나 다른 이따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했다면 아마 오합지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일사불란하게 이 적군을 대하는 태도가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문 세력이 민주당에 상당수 남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번 정도에 가서 이제 차기 총선에 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 친문 세력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둥이만 나불댄다는 거죠. 일은 안 하면서 많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 그런 놈들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 다 친문 세력이에요. 내가 누구라 말 안 하겠지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